유치원 원장의 외제차 기름값에 아파트 관리비, 명품 가방 구매까지. 지금 전국은 사립유치원 비리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방만한 운영도 문제지만 회계 시스템의 제도적인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용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적발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박용진 의원이 자료를 밝혔죠. 물론 전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지난 2013년부터 17년까지 전국 유치원 비리는 6천여 건이었고 사립유치원이 대부분입니다. 학부모가 낸 보육료와 필요 경비, 이 정부의 지원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건데 이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유치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6천여 건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비리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걸 보면 유치원 지원금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 명목으로 유치원 한 곳당 원아 한 명당 월 22만 원, 그리고 방과 후 과정으로 7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원 처우 개선비와 교재 교구비도 별도로 주어지고 있고요. 학급 운영비로 25만 원이 지원됩니다. 유치원 한 곳당 1년에 약 5억 원가량이 지원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어떻게 유치원 원장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는 물론 비윤리적인 원장의 경영 마인드도 있었지만은 회계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사립유치원 예산의 40에서 45%는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문제는 이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라는 성격 때문에 일단 원장 측에 입금이 되면 유치원의 운영에만 쓰여졌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도 쓰였는지 특정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8월에 있었던 법원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장 김모 씨가 남편을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허위 등록하고 매달 월급을 주다가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보니까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 그런데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시 무죄가 판결됐던 겁니다. 네, 무죄를 받았군요. 네. 이 보조금을 유용하면은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한 겁니까?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 보육법에는 보조금 유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무죄 판결 이유를 살펴보니까 학부모들이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이 꼭 보육료로 한정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집에 입금하면 원장 김 씨의 소유다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또한 이 보조금이 원장 김 씨 소유의 다른 돈과 섞여 있다면, 즉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다면 보조금을 전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네, 그 말은 유치원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딱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육료가 잘 사용됐나 보기 위해서는 보육료를 받는 전용 계좌나 전용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보건복지부는 이런 지침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이 강제성과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네, 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비윤리적인 운영도 개선이 돼야겠지만 이 제도적인 변화도 있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교육당국도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이달 안에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는 이 국가 단위 회계 시스템 구축과 인사체계 개선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누리과정 지원금을 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한 보조금 형식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당분간 이 잡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사립유치원계의 주장대로 일부의 비리라고 할지라도 이번 적발 사례가 황골탈퇴의 계기가 돼야겠습니다. 박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